안녕하세요. 아빠는 오늘도 육아 중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육아용품을 하나 둘 준비해 놓고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젖병 소독 방법은 알겠는데 분유포트는 매일 씻어야 하나? 가습기는 어디까지 관리해야 충분한 건지, 아이의 입과 코에 닿는 것들이다 보니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괜히 내가 놓친 것 때문에 아기가 아프면 어떡하나?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초보 부모는 뭘 해야 하는지보다 어디까지 관리해야 맞는지가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육아용품 관리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기준만 잡으면 훨씬 단순해졌어요. 혹시 지금 육아 전쟁을 치르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 육아용품들을 소독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부모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신생아 육아용품 소독 관리 5가지를 딱 기준 잡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준부터 딱 정리할게요. 육아용품 관리는 딱 2가지만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아기 입에 닿는가, 물기나 분유가 남아있기 쉬운가. 이 2가지에 해당될수록 더 자주 챙겨야 하는 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5가지가 전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 같은 정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생아 육아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 기준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젖병과 젖꼭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젖병은 매 수유 후 세척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현실 육아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새벽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다 보면 매번 즉시 씻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최소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남은 분유를 오래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젖병 몸통, 젖꼭지, 링을 분리해서 흐르는 물에 먼저 헹궈두세요. 꼭 찬물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남은 분유가 덜 달라붙고 나중에 세척이 편해서 차가운 물로 먼저 헹궈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꼭 같은 날 안에는 제대로 세척하고 소독해줘야 해요. 그리고 UV 젖병 소독기가 있어도 열탕을 같이 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죠.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공식 가이드를 보면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아기가 아픈 경우에는 세척 후 하루 1회 이상 추가 소독을 권장합니다. 방법은 열탕 소독, 스팀 소독, UV 소독기처럼 여러 방식이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일 전까지는 불안해서 열탕 소독과 UV 추가 소독을 했지만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가능한 방식으로 소독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젖병 개수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외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젖병 4개로 운영 중인데 솔직히 꽤 빡빡합니다. 완분이거나 밤 수유가 잦으면 6개 전후, 혼합 수유거나 바로바로 세척할 수 있는 집이면 4개도 가능하긴 한데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젖병은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까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젖병 관리의 핵심은 한번 빡세게 소독하는 것보다 밀리지 않게 돌릴 수 있는 개수 확보와 당일 세척 루틴 유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쪽쪽이와 케이스입니다. 쪽쪽이는 입에 직접 닿으니까 다들 신경 쓰는데 케이스는 그냥 보관용처럼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덜 챙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도 결국 쪽쪽이를 넣고 빼는 공간이다 보니 같이 관리해줘야 해요. 케이스 위생관리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기적으로 젖병용 세제로 씻고 세제가 남지 않게 잘 헹군 뒤 완전히 말려서 닫아두는 것. 저는 여기서 매번 완벽하게 소독해야 하나 보다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닫아두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쪽쪽이 케이스 브랜드 가이드에서도 첫 사용 전 세척, 사용 후 세척, 완전 건조를 기본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UV 소독기 사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조사가 UV 사용을 허용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세척과 완전 건조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UV는 빛이 직접 닿는 부분 위주로 작동해서 케이스 안쪽 구석이나 겹치는 부분은 관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UVC가 플라스틱 재질의 변색이나 열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UV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 케이스라면 굳이 UV까지 돌리기보다 주기적으로 씻고 안쪽 물기를 없이 잘 말려서 쓰는 쪽이 더 안전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젖병 건조대, 젖병 솔, 그리고 집게입니다. 젖병은 열심히 소독하면서 그 젖병을 올려두는 건조대나 닦는 솔은 상대적으로 덜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CDC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젖병 솔은 사용 후 잘 헹구고 말릴 것, 며칠마다 제대로 세척할 것, 그리고 아기가 2달 미만이거나 미숙아이거나 면역 저하 상태라면 매 사용 후 세척할 것, 건조대도 오염을 줄이려면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 건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가지만 먼저 잡으세요. 건조대는 고인물을 자주 비운다. 젖병솔은 쓰고 나서 헹군 뒤 최대한 말린다. 집게는 보관 자리를 정해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루틴이 많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젖병솔 교체 시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랜드들이 공통으로 마모되면 교체를 안내하고 있고 마더케이도 교체용 브러쉬를 따로 판매합니다. 저는 브러쉬가 벌어지거나 스펀지가 닳거나 냄새가 남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를 해줬어요. 사용량이 많은 집이라면 2달을 상한선으로 보고 그 전에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기억하세요. 젖병 관리만큼이나 건조대, 세척술, 집게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네 번째는 분유포트입니다. 어차피 물을 끓이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매일 쓰다 보면 관리 기준이 애매해지는 게 바로 분유포트입니다. 저는 분유포트는 소독 개념보다 물 관리와 물때 관리로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은 남은 물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이에요. 전기포트 제조사들도 사용 후 남은 물을 비우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계속 끓이면 미네랄 성분 때문에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구연산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구연산 등급이 중요합니다. 분유포트처럼 마시는 물을 끓이는 경우에는 청소용 일반 구연산보다 식용 또는 식품 첨가물용 구연산 아니면 제조사 전용 디스케일러를 쓰는 쪽이 안전해요.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끓이는 거니까 식용, 식품 첨가물용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정리하면 분유포트 관리 기준은 이렇습니다. 남은 물 오래 두지 않기, 안쪽 물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식용 구연산으로 세척하고 충분히 헹구기. 매일 완벽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루틴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습기입니다. 물을 담아두고 쓰는 육아용품이기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 품목 중 하나예요. 가습기는 성능, 분무량, 소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매일 신생아 육아하면서 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세척 관리예요. 가습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결국 세균 분무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관리는 매일 해야 하는 것과 2-3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물을 오래 두지 않고 물 닿는 부분을 비우고 말려주는 것. 주기적으로는 물이 닿는 부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 그런데 제가 처음에 놓쳤던 게 뭐냐면요. 관리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가습기 구조 자체가 복잡하면 결국 세척 루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 날,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는 날, 집안일이 밀린 날에는 세척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가습기는 결국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요. 그래서 저는 가습기를 고를 때 성능보다 먼저 본 게 내가 피곤한 날에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였어요. 저는 위생관리가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가습기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습기 리뷰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저와 같이 아이 위생에 진심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육아용품 관리 5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기 입에 가까울수록 더 자주, 더 꼼꼼하게. 그리고 현실 육아에서는 완벽한 루틴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출산 준비 중이거나 지금 신생아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중에 제일 헷갈렸던 용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전 육아에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아빠는 오늘도 육아 중이었습니다.